AI와 인간의 창의성, AI가 창작 활동에 미치는 영향. 인공지능은 급격한 기술적 발전을 통해 인간의 삶의 많은 영역에 변화를 가져왔고, 창작 활동 또한 그 영향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AI는 예술, 음악, 문학 등 전통적으로 인간의 창의성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던 분야에서 점점 더 중요한 도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AI와 인간 창의성 간의 관계는 협력, 경쟁, 그리고 새로운 창조의 가능성을 열어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AI는 창작자의 도구로서 창의적인 작업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 알고리즘은 음악 작곡에서 멜로디를 제안하거나 화가가 새로운 예술적 스타일을 시도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이러한 기술은 창작자에게 새로운 영감을 제공하고 그들이 이전에 시도하지 않았던 방식을 탐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인간은 AI의 제안을 분석하고 수정하며 최종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 이는 일종의 협력적 창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I가 창작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요한 논의 중 하나는 창의성의 본질에 대한 질문입니다. AI가 생성한 예술 작품이 인간의 창작물과 비슷하거나 더 나아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이 진정한 창의성을 가진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인간의 창의성은 경험, 감정, 주관적인 표현에서 비롯되는데, AI는 이러한 요소를 근본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패턴을 생성합니다. 따라서 AI가 만들어낸 창작물은 기술적 산출물로 볼 수 있지만, 인간이 느끼는 예술적 감동이나 깊은 의미를 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AI는 창작 분야에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학 분야에서는 AI가 스토리텔링을 돕거나 새로운 서사 구조를 제안할 수 있으며, 시각예술에서는 특정 예술가의 스타일을 학습하여 유사한 작품을 생성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AI의 활용은 특히 예술 교육이나 대중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AI 도구를 통해 예술적 결과물을 만들어 볼 수 있기 때문에 예술의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창작 분야의 전통적인 직업은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예술가는 AI가 예술적 가치를 훼손하고 인간 창작자의 역할을 축소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AI가 상업적 예술 시장에서 더 빠르고 저렴한 창작 수단으로 자리 잡을 경우 인간 창작자들의 경제적 가치는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AI의 발전은 우리가 창의성을 바라보는 관점을 새롭게 정의할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창의성은 더 이상 개인의 독창성에 국한되지 않고 인간과 기술이 상호작용하여 만들어내는 결과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AI는 단순히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를 보완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알파고의 개발을 통해 기존의 바둑 전략을 뛰어넘는 새로운 수들이 발견된 것처럼, AI는 인간이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문제를 접근하고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미래의 창작 환경은 인간과 AI가 공존하며 협력하는 방식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인간은 여전히 창작의 과정에서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감정적 깊이를 제공하고, AI는 이러한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데 있어 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창작의 본질은 결국 인간의 경험과 감정에서 비롯되는 것이기에 AI는 이를 보조하는 도구로서 강력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인공지능은 인간의 창의성을 확장하고 새로운 차원의 창작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인간의 고유한 창의성과 감정적 깊이는 여전히 중요한 요소로 남아있으며, AI와 인간이 서로의 강점을 활용하여 협력하는 것이 창의적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천재적인 창의성의 세 가지 구성 요소. 개인의 창의적 능력이 영역과 현장에서 인정을 받고 해당 문화 영역에 포함되어 널리 알려질 수 있어야 창의성이다. 문명을 변화시키는 창의성은 한 개인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어떤 사고가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 가능한 언어로 표현되어야 하며, 현장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의 검열을 통과해야 하고 해당 문화 영역에 포함되어야 한다. 창의성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 물음에 대한 가장 적절한 답은 창의성이란 세 가지 주요 부분으로 이루어진 체계의 상호관계를 통해 관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영역, 현장과 개인이 바로 그런 것들이다. 그 첫 번째가 일련의 상징적 규칙과 절차로 이루어진 영역이다. 수학은 하나의 영역이며, 좀 더 세분화한다면 대수와 정수 이론도 각각 하나의 영역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영역이란 우리가 보통 문명이라고 부르는 특별한 공동체나 인류 전체가 공유하는 상징적 지식이다. 창의성 체계의 두 번째 요소는 영역으로 가는 길목에서 문지기 역할을 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활동 현장이다. 현장에서 하는 일은 새로운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그 영역 속에 포함시킬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시각예술의 현장은 미술교사, 미술관장, 미술수집가, 비평가, 문화를 관장하는 재단과 정보기관들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현장에서 새로운 미술 작품을 인정하고 보존하며 평가한다. 창의성 체계의 세 번째 요소는 개인이다. 창의성은 어떤 사람이 음악,
공학, 수학과 같은 주어진 영역이 상징을 사용해서 새로운 사고나 새로운 양식을 발전시키면 적절한 현장이 그러한 새로움을 선택해서 관련 영역에 포함시킬 때 가능해진다. 다음 세대는 그 새로움을 기존 영역의 일부로 만나게 될 것이며, 만일 그들이 창의적이라면 다시 그 영역을 좀 더 변화시킬 것이다. 때로 창의성은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갈릴레이는 실험 물리학을 창시했으며, 프로이트는 기존의 신경병리학 영역에서 정신분석학을 개척했다. 그러나 그들의 후계자들이 현장에서 각각 독립적인 영역을 발전시키지 않았다면 갈릴레이와 프로이트의 생각은 영향력이 없었거나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창의성이란 새로운 변형을 만드는 행위나 사고 또는 작품을 말한다. 또한 창의적인 사람이란 한 영역을 변화시키거나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내는 사고나 행위를 하는 사람을 지칭한다. 그러나 기억해둘 점은 어떤 영역도 소속 현장으로부터의 대내외적인 승인이 없으면 변화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몇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우선 창의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일반인들과 특별히 다르다고는 할 수 없다.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창의적이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요인은 그의 창의적인 성향만으로는 부족하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창조해낸 새로움이 영역에 포함되는 일이다. 그것은 기회와 인내심 또는 적시적소에 있었던 행운의 결과일 수 있다. 창의성은 영역, 현장 그리고 개인과의 상호관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인의 창의적 성향은 어떤 영역을 변화시킬 만한 새로움을 만들어내는 일에 필요한 조건이 될 수는 있지만 필요 충분 조건은 될 수 없다. 사람은 자신이 접해보지 않은 영역에서 창의적이 될 수 없다. 아무리 뛰어난 수학적 재능을 가진 아이라고 해도 수학의 규칙을 배우지 않고는 수학에 공헌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규칙을 배운다고 해도 새로운 업적을 인정하고 입증해주는 현장이 없다면 창의성을 증명해 보일 수 없다. 어떤 아이가 적당한 책을 읽고 적당한 도움을 받으면서 스스로 수학을 배울 수는 있지만 영역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업적의 정당성을 증언해주는 교사들의 인정을 받아야만 한다. 또한 창의성은 기존의 영역과 현장에서만 입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 부인은 보육에서 창의적이다 또는 이 여자는 지혜로움에서 매우 창의적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보육과 지혜는 인간의 생존을 위해 극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특정한 규칙과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은 영역이며 창의적이라는 주장의 타당성을 판가름할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현장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움이란 종종 우리의 생존과는 관계가 없고 좀 더 판단이 쉬운 영역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반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영역에서는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모순을 안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새로운 게임, 로그막 또는 경제이론이 정말 새로운지에 대해 합의를 볼 수 있지만 인간적인 이해와 동정에 관련된 활동에서는 새로움에 대한 의견의 일치를 보기가 쉽지 않다. 또한 창의성의 속성에는 종종 불가사의한 굴곡이 있다. 예를 들어 화가 라파엘로의 명성은 교황 줄리어스 2세의 궁정에서 전성기를 누렸지만 몇 번에 걸쳐 흥망성쇠를 거듭했다. 그레고리 멘델은 그의 사후 반세기가 지나서야 비로소 실험유전학의 창시자로 명성을 얻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음악은 몇 세대 동안 유행에 뒤떨어진 것으로 여겨졌다. 여태까지 우리는 라파엘로, 멘델 그리고 바흐는 창의적이었으나 변덕스러운 사회적 인식과 함께 그 명성이 변화해왔을 뿐이라고 이해해왔다. 그러나 창의성을 위한 조건에 따르면 창의성을 우리의 인식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는 없다. 멘델의 경우 그의 실험적 발견은 19세기 말 영국의 유전학자들이 진화론을 인정하기 전까지 그다지 중요하게 인식되지 않았고 따라서 그는 창의적인 인물이 아니었던 것이다. 라파엘로의 창의성은 미술사학, 미술 비평이론, 그리고 미적 감각의 변화에 따라 그 평가가 달라진다. 창의성의 구성 요소에 의하면 라파엘로는 16세기와 19세기에는 창의적이었으나 그 사이나 그 이후에는 창의적이 아니었다. 라파엘로는 사회가 그의 작품에서 감동을 받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때 창의적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그의 그림이 미술을 아는 사람들의 눈에 도식적이고 고리타분하게 보인다면 그는 기껏해야 뛰어난 제도공이나 꼼꼼한 채색가로 불려질 수 있을 뿐이다. 결국 창의적인 업적이란 개인적인 통찰력뿐 아니라 영역과 현장에 의한 공동작품이기 때문에 역사가 진행되면서 거듭해서 건설되고 파괴되고 재건설될 수 있다. 시인 앤서니 해치는 이러한 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문학적 명성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때로 하찮고 근소한 차이로 말입니다. 최근 영문학과 회의에서 한 동료 교수는 셰익스피어가 다른 건 몰라도 여자를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요즘은 그의 작품을 가르치는 것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죠. 그때는 그 말을 그냥 흘려들었지만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본다면 어떤 작가의 자리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명성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 의미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죠. 존 돈의 위치는 19세기에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옥스퍼드 영시집에는 그의 시가 단 한 편밖에 실리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 그는 허버트 그리어슨과 엘리엇에 의해 부활해서 17세기의 위대한 시인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랬던 건 아니었죠.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바흐는 200여 년간 그늘에 가려져 있다가 맨델슨에 의해 재발견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끊임없이 과거를 재평가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건 좋은 일이고 그만한 가치가 있으며 반드시 필요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정상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우리는 반고흐를 위대한 창의적 인물로 생각하지만 동시대인들은 그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행히도 이제 우리는 그가 위대한 미술가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의 창의성은 인정을 받게 되었다. 지금 그의 창의성에 대해 의문을 품는 사람은 별로 없다. 우리는 반고흐와 동시대를 살았던 중산층 속물들보다 위대한 미술에 대해 좀 더 많이 알고 있다고 말한다.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좀 더 객관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반고흐의 창의성은 충분한 수의 미술 전문가들이 그의 그림에서 미술 영역에 기여할 만한 중요성을 발견함으로써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한 응답이 없었다면 반고흐는 이상한 그림을 그린 정신병자로 잊혀졌을 것이다. 창의성의 구성 요소가 말해주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주어진 장소와 시간에서 창의성의 수준이 개인의 능력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영역과 현장에서 인정을 받고 널리 알려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실제로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창의성에서 커다란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오늘날 많은 회사들은 시장 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종업원들의 창의성을 개발하는 일에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프로그램들은 경영진이 수많은 새로운 아이디어로부터 유용한 아이디어를 선택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이 비디오가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더 많은 팁을 공유할 테니 계속해서 저희 채널을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